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5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이재명의 운명은 정해졌다. 이재명의 끝은 감옥행이다. 이재명은 차디찬 골방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제가 운명을 말씀드렸는데 진짜입니다. 그 운명, 똑같은 일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느냐? 바로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잡혔는데요. 이 마두로가 바로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바로 마두로입니다. 그래서 마두로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중국이 놀라고 북한이 놀라고 이재명이 놀라고 좌파가 놀라고 경양 한겨레는요 미국을 향해서 어떻게 남의 나라를 이렇게 침략해서 대통령을 데리고 갈 수 있냐 막 쏘는 비난 사설을 쓰고 있던데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마두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베네수엘라를 친중 정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친중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법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대법관을 증원시킨 사람입니다. 사법개혁을 하면서 대법관을 많이 늘린 사람. 그리고 국회를 장악해서 좌파 정당으로 국회를 장악해서 국회에서 독재, 입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시위, 이 반정부 시위를 탄압했습니다. 혹시라도 중국과 관련된 시위를 했을 경우에도 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어떻게 했느냐? 포퓰리즘 하면서 돈을 뿌렸습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도 포퓰리즘으로 돈을 뿌려댔습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는 하락했고요. 주가는 급상승했습니다. 주가가 급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망가졌습니다. 잘 들어보니까 이 얘기가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베네수엘라랑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이재명 때문에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마두로가 잡혔는데요. 이재명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마두로가 잡힌 이유는요. 베네수엘라에서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닙니다. 미국에다가 마약을 공급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한테 마약을 주니까 이 마약 총책으로서 잡힌 겁니다. 뉴욕 법원에서 기소가 돼가지고 형사 피고인으로 미국이 잡아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재명은 어떤 범죄로 잡아가느냐? 바로 UN 제재 결의 위반 그리고 미국의 국내법 위반인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북한에다가 벌크 캐시 대량의 현금을 갖다 주는 것 이거 북한을 도와주는 거죠. 북한은 어떤 국이죠? 핵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핵 보유 테러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 나서가지고 비핵화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의 자금을 막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가는 자금줄을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북한한테 자금을 대는 사람들은 전부 처벌하고 거기다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3자를 통해 바로 쌍방울이죠. 쌍방울을 통해서 북한으로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우리나라 재판을 받고 있지만 관련자 모두가 지금 이미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계속해서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했던 그 일에 대해서 그 사건을 없애기 위해서 검찰이 조작해서 기소했다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계속해서 검찰의 조작 기소였다라고 이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거 알고 있지 않을까요? 북한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이 정보와 관련된 이 휴민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미국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재명을 향해 가지고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미국의 형사 피고인으로 기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베네수엘라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땡큐 트럼프 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잡아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좌파 언론 지금 경향과 한겨레는요. 베네수엘라의 주권 침탈이다. 한겨레도 침략 범죄를 규탄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의당도 베네수엘라를 침범한 미국을 규탄한다 하면서 반미 시위를 막 나가려고 하는데 정작 베네수엘라 국민들은요. 땡큐 트럼프 하면서 너무너무 좋다. 어떻게 이 독재자가 드디어 끝나느냐. 야 역시 미국이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도
이 레짐 체인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레짐 체인지라고 하는 게 정권 교체, 한국말로는 정권 교체인데 이 레짐 체인지를 하게 됐을 경우, 정권 교체를 하게 됐을 경우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를 하든지 아니면 외부 세력에 의해서 국민들이 선거를 하게 되든지 간에 어쨌거나 이재명이 부재 중인 경우에 선거를 다시 하게 됐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할까요? 땡큐 땡큐 드디어 이재명이 가는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좌파들이 마두로 다음은 이재명이다.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아주 벌벌벌 떨고 있다. 특히 중국은 완전히 벌벌 떨고 있다. 중국은 지금 건국 이래 최대의 고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배제 전략으로 인해서 중국의 숨통이 조여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진핑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게 뭡니까? 바로 1대1로 중국의 실크로드를 따라서 다시 중국으로 만든다. 그래서 중국 공산주의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초한전 99년도에 전쟁의 개념도 바꿔서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무력으로 침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공격해서 중국의 공산주의를 심으면 그것이 전쟁이고 그것으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1대1로 작전부터 해서 초안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이 여러분들 다 뭐 댓글한다 어쩐다 들어보셨죠?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대1로 또 어떻게 하느냐? 말레이시아나 뭐 아프리카 스리랑카 이런 데다가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SOC 이 사회 자본 이런 걸 깔아줍니다. 도로를 깔아주고요. 항만을 깔아주고 공항을 만들어주고 이런 걸 깔아주면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빌려줄 때 어디를 꼭 통하느냐? 중국이 지정한 은행을 꼭 통하게 합니다. 중국이 지정한 은행을 통할 경우에는 이자가 어떻게 되냐? 이자가 뭐 4%, 5%뭐 이렇게 됩니다. 다른 은행에서 할 경우에는 1, 2%면 되는데 중국이 지정한 은행으로 가면 4, 5%. 그래가지고 이 이자 때문에 그 나라가 감당이 안 되고 대출이 안 갚아지면 중국이 그걸 다 먹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나라를 다 빼앗아 가고 있던 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1대1로를 당한 나라들은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지금 뭐 스리랑카도 그렇지만은 이 동남아시아 중동아시아 그리고 중남미 여기에 중국 자본이 들어갔다. 중국이 와서 뭐 다리를 지어주고 공항을 지어주고 항만을 지어준다. 이런 국가들은요. 바로 그 대출 때문에 망해가지고 중국에 꼼짝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베네수엘라인데 베네수엘라는 또 어떻게 했느냐. 석유를 갖다가 지금 미국으로 공급해야 될 석유를 갖다가 중국이 먼저 돈을 들여서 사들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고 현금을 갖다가 마두로한테 지원하면서 주변국들도 그런 식으로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국 자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두로가 중국을 믿고 이렇게 트럼프를 향해서 놀려대면서 나 잡아봐라 했는데 실제로 미국이 잡아간 겁니다. 우리는 장난 없다. 장난 없어. 마두로 기다려 해서 들어간 겁니다. 자, 근데 그때 마두로한테 중국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기다려. 우리가 가서 너 구해줄 테니까 만약에 미국이 그러잖아? 그 우리가 3시간 안에 너 구해준다. 그러니까 너 믿고 까불어도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영영 오지 않았다. 믿었던 마두로 네가 바보 아니니? 이렇게 묻고 싶은데 지금 이게 딱 이재명한테 할 말이죠. 이재명도 중국 자본,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 자본 굉장히 많죠. 일단 중국에 무비자를 한 나라가 어디 있으며 중국에다 투표권을 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중국에 완전히 뭔가 걸려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국회에서 중국한테 편익을 줄 수가 없다 생각하는데 자, 이런 중국으로부터 이재명이 호출을 받고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데 국빈 방문이라면 그래도 외교부 장관급이나 총리급이 나와야 되는데 과기부 장관급 그것도 급이 나왔대요. 급이 장관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재명 일단 불러놓고 야 결정해. 한국의 지정학적 요소에 따라 중국과 미국이 피 터지게 싸우는 이곳 대한민국에서 너 어디를 선택할 거야? 중국이야 아니면 미국이야? 선택해. 이런 강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재명을 불렀고 이재명은 불려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재명이란 사람이
정말 중국한테 하나도 걸릴 게 없다면 이렇게 끌려가겠습니까? 목줄에 끌려가듯이 개 끌려가듯이 갈까요? 이삿날에 개 끌려가듯이 이재명이 갈까요?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당당하지 않았습니까? 중국한테 확실한 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산불 정책이라는 건 없었다. 사드 배치한다.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걸릴 게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그에 속한 정당 또 거기다가 국민의힘 일부까지도 중국하는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 이런 사람들 다 중국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뭔가 후원을 받았을까? 그런 경우는 너무나도 많죠. 이런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책 세미나, 이 정책 세미나 갈 때 민주당 의원들을 부르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돈 내고 갑니까? 자, 지금도 보십시오. 공천원금 뒤에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자기 돈 내고 무슨 세미나를 중국까지 갈까요? 중국에서 모시는 거죠. 자, 모시는 거 그게 다 뭡니까? 바로 스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얽혀있지 않다면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중국과의 연결되어 있는 자, 기회주의자 이런 사람들 이번에 싸그리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마두로 다음이 이재명이다라는 것을 느꼈는지 오늘 경향신문과 한겨레에서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섰지만 국민들과 이 나라 국민들과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트럼프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트럼프는요. 이재명을 향해서 이런 요구를 할 겁니다. 쿠팡을 제대로 잡은 거 맞냐? 알리나 테무를 살 수 있도록 해라. 하고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이 더 대한민국에서 활용되고 더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대만 문제 가장 중요한 거죠. 대만 문제에 대해서 너 하나의 중국 그러니까 중국의 속국으로 대만을 인정해라. 이것은 미국과의 입장에서 미국한테 반미를 해라. 미국을 들이받아라 라는 건데 이걸 요구할 겁니다. 지금 뭐 경제 비즈니스니 뭐 어디를 간다니 이런 거는요. 다 표면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재명한테 요구할 것은 바로 대만 문제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재명이 어떻게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지가 우리의 관세 협정 그리고 환율 문제, 고물가 문제 이런 것과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간절한 소망은 뭡니까? 이재명이 돌아오지 않는 것 그것이 뭐 바람이 불고 비행기가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제가 또 이 고품격 방송에서 제 이 고운 입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으시죠. 어쨌거나 이재명이 만약에 중국 편에 선다면 미국의 공격이 곧바로 더 강력하게 시행이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오늘 전해드리면서 이 이재명이요 내부에서도 지금 밀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김병기가 이런 입장을 내세웠는데 이런 입장과 함께 오늘 뉴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뭐가요? 뉴스 배송 본격적인 소식이 말입니다. 보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뉴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뉴스는요. 정말 충격적인 뉴스인데요. 먼저 이 뉴스 꼭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글쎄요. 국방비가 가장 중요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죠? 휴전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도 전쟁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방비를요. 1조 8천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방부 미지급 이유로 국방부가 1조 3천억 원 사상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 재판에서도 이런 얘기했어요. 민주당이 예산을 깎는데 군 예산을 너무나도 깎아가지고 심지어 군 사병을 위한 간식을 사 먹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군 예산을 깎았다.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니까요. 아예 이 군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들어와야 될 군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군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소개드렸던 뉴스 강원도 양구의 전방부대에서 총을 소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군이 내려오면 꼼짝마 3단봉이다 하면서 3단봉으로 휘둘러라. 아니 경찰한테도 총 다 뺏어요. 그러면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을 치안하는데 대한민국 국민한테 총 쏴서 되겠습니까? 북한한테도 총을 못 쏴가지고 3단봉을 주라는데요. 강원도 양구에서 경계 근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총을 소지하지 않고 북한군은 총을 소지해도 되는데 우리는 3단봉으로 내려쳐라.
이런 얘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조 3천억 원. 이거 대한민국을 그냥 북한에다 넘겨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앙규백이란 사람 방위 출신입니다. 방위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되니까 군이 기강이 잡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군인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되냐? 곧바로 안보 문제 직결인데 진짜 이재명은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뭐 하는지 살펴보니까요. 중국에 갔다는 겁니다. 중국에 갔지만 중국한테 뭐라고 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대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것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이재명의 뭐라고 할까요? 아바타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 원내에서의 아바타는 바로 김병기죠. 그런데 김병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청래가 신상필벌이라고 하면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미스러운 얘기,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어떠한 부정과 의혹이 발붙이지도 못하도록 당 대표부터 철저하게 공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 당대표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게 전 당대표가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이죠. 이재명과 관련해가지고 당대표부터 불미스러운 일 없게 하겠다. 지난번엔 당대표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이재명을 지금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당청 관계입니다. 여당과 여당 대표, 정부와 여당 대표가 하나로 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이 모습. 그래서 김병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김병기는요 나가야 되는데 김병기는 안 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눈치 빠른 박지원이가 어떻게 하고 있죠? 국회의장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에 대해서 야, 그 사람 아직도 살아있어? 박지원이 아직도 살아있어? 예, 살아있어요. 야, 그 사람이 아직도 국회의원이야? 예, 아직도 국회의원이에요. 이런 박지원이 이번에는 그 우원식 국회의장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노린다고 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 다음으로 박지원이 하겠다고 벌써 정청래한테 냄새를 맡았죠. 무슨 냄새? 권력의 썩은 냄새. 그래서 거길로 간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정청래는 이러고 있고 김병기는 완전히 끈이 떨어졌는데 김병기가 여기서 사퇴하고 그리고 탈당하게 될 경우에 이재명이 당에 장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김병기가 여기서는 방어선을 치고 탈당은 안 합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김병기에 대한 이 공천 의혹으로 더 뉴스가 도배가 될 겁니다. 아마 뉴스가 더 쏟아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과 김병기가 슬슬 정리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이고요. 자, 이렇게 내부가 분열되고 있으면 뭐다? 내부 분열은 뭐다? 필패다. 자, 민주당의 내부 분열을 필패니까 우리한테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호재다. 자,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된다? 내부 분열하면 안 된다. 내부 분열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당원 게시판 논란 정리를 해야 된다. 당원 게시판 논란 정리는 어떻게 하느냐? 윤리위원장을 빨리 선출해가지고 당무 감사를 했던 것을 당원권 정지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것만 확정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막 오니까 조선일보가 어제 느닷없이 김무성 인터뷰를 하면서 김무성이 무슨 국민의힘의 고문인 양 얘기하고 있는데 김무성, 유승민, 오세훈, 이준석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먹으려고 하다가 지금 100만 당원이 늘어나면서 당원을 중심으로 당대표가 중심을 잡고 서고 있는 이 상황, 자신들이 아무리 논평으로 하고 국민의힘을 해집어도 먹히지 않는 상황,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장동혁 대표 이하 이 국민의힘 당대표들을 다 싸잡아서 욕하는 사설을 썼습니다. 그러자 이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선일보 논설위원들 누구를 때리기 전에 너네부터 돌아봐라. 지금 니들이 아직도 그런 식으로 우리를 흔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조중동 올드미디어를 넘어서 재래식 미디어 끝났다라고 하면서 한동훈이란 인물이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보인 수많은 비정상적인 언행,
그 계파가 각종 방송에서 오세훈을 얼마나 공격했는지, 결국 한동훈 하나로 시작된 보수 분열이 보수 정권을 몰락하게 된 현실에 대해서도 똑같이 비판했느냐. 조선일보를 비롯한 올드미디어가 예전 담론을 주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정인과 특정 계파를 우쭈쭈 해주기 때문에 신뢰를 잃은 것이다. 이렇게 훈수를 뒀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가 돼가지고요. 걸림돌을 제거하고 거기를 다시 새로운 인물로 깔아서 새롭게 가면서 당성을 강화해가지고 국민의힘이 하나로 돼서 지금 싸워볼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재명의 운명이 정해졌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재명의 운명은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운명을 빨리 시계를 돌려가지고 이재명이 감옥 가게 만드는 거, 그건 뭐다? 하나가 돼서 싸우는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 진짜 적통화의 해인데 뭔가 이뤄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도 웃으면서 진짜 신명나게 한판 붙어가지고 이재명을 싸워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